이거 하나도 물 안 났는데? 뭐야 이거는 몰래 딴 데 판매가보다도 비싸잖아. 내가 상품 잘못 찾았나? 아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되는 게 맞나? 다들 쉽게 한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쿠팡 한번 해볼까? 다들 이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월급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부업을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 쿠팡 판매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로켓크로스를 시작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생각보다 빠르게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8년 동안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이 정말 많았고요. 다른 셀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결국 힘들어하는 부분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오늘은 초보 셀러분들이 포기하는 대표적인 이유랑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판매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소싱이죠. 도매코 가서 상품 찾아보세요. 1288 가서 상품 찾아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여기서부터 좀 막히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업자 등록도 어찌저찌 어렵게 했고 쿠팡 판매자 센터도 가입도 하고 이제 딱 맞는 상품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도매코에 들어가서 상품을 이제 찾아봐요. 근데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생각보다 마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물 안 났는데? 뭐야 이거는 몰래 딴 데 판매가보다도 비싸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괜히 소매국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구나 싶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1688을 보게 돼요. 근데 또 여기서는 다른 벽이 나옵니다. 중국 사이트고 가입도 어렵고 배대지는 뭔지 통관은 또 뭔지 처음 듣는 단어들도 계속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저도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처음부터 소싱이 잘 됐던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한 방법은 그냥 계속 봤어요. 쇼핑하는 것처럼요. 쿠팡도 도매국도 1688도 쇼핑하듯이 계속 보는 거예요. 뭘 사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랭킹도 보고 광고로 올라와져 있는 상품도 보고 상세 페이지 리뷰도 보고 요즘은 이런 게 잘 팔리는구나. 이 제품은 왜 이렇게 리뷰가 많지? 이 사람은 구성을 이렇게 했네?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괜찮은 상품이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봅니다. 판매가는 얼마인지, 리뷰는 얼마나 있는지, 경쟁자는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마진은 얼마나 나올지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해봤는데 괜찮다 싶으면 내 소싱 리스트에 추가도 한번 해봅니다. 당장 판매하지는 않더라도 이 상품 괜찮구나, 이 시장은 내가 한번 도전해볼 만한데 하면서 하나씩 모아두는 거죠. 그러다 보면 비슷한 상품도 보이게 되고 비슷한 시장도 또 더 넓게 볼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이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도가 더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런 카테고리는 이런 가격대가 먹히는구나. 이런 상품들은 이런 고객들이 사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소싱을 처음에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려운 거는 맞아요. 근데 내 기대치가 너무 높지 않은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완전 블루오션에 대박 상품을 하나 찾아야 될 것 같고 상품 하나만 찾으면 내 인생이 역전하는 그런 상품을 찾으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8년 동안 셀러 활동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소싱은 한 번에 배우는 게 아니고요. 계속 하다 보면 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상품을 하나 찾아야지 이런 생각보다 상품 보는 눈을 좀 키워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품을 못 찾아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포기를 해서 상품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진도 계산해봤고 상품도 찾았고 드디어 상품 등록까지 이제 마쳤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제 팔리기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품을 등록하고 나면 괜히 판매자 센터를 계속 들락날락 이렇게 하게 돼요. 주문 들어왔나? 반응은 좀 있나? 리뷰는 좀 달렸나?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되게 조용할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주문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주문이 없고 내 상품은 어디에 있는지 일주일이 지나도 주문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상품을 잘못 찾았나?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되는 게 맞나? 다들 쉽게 한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더 나아가서는 이 재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팔릴 줄 알고 들여왔는데 그대로 쌓여 있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상품 하나 등록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완전 왜냐면 상품을 등록을 했다고 해서 고객한테 내 상품이 바로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쿠팡에는 이미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내 상품은 등록한 순간부터 내 경쟁자들과 함께 경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초보 셀러분들은 이걸 잘 아직 모르세요. 상품 등록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를 합니다. 열심히 찾은 상품인데 판매가 안 일어나니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 팔리는 상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수정하고 개선하고 테스트하고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키워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썸네일도 바꿔보고 상품명도 수정해보고 태그도 바꿔보고 상세 페이지도 개선해보고 리뷰도 더 모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초보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제품 하나가 안 팔린다고 해서 그 상품이 무조건 실패한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품명이 클릭이 잘 되는지 어떤 썸네일이 반응이 좋은지
뭔지, 어떤 가격대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결국 처음 상품은 돈을 버는 상품이 아니라 판매를 배우는 상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 등록 후에 판매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러면 드디어 되는구나. 나도 이제 판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생각보다 빨리 경쟁자가 들어와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내가 겨우 찾은 상품인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싶을 정도로 비슷한 상품들이 하나 둘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와요. 또 당연한 거겠죠.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회수도 줄고 판매량도 줄고 이제 광고 효율도 떨어지게 되죠. 그때부터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또 다른 상품을 찾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켓크로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아이템 위너도 묶여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리뷰도 모았고 광고도 돌렸고 이제 판매량도 어느 정도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판매자가 위너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리뷰도 그 판매자가 다 가져가고 내 상품은 아예 노출이 안 됩니다. 아니 이거 내가 열심히 키운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이 날 억까하나?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제품 차별화예요. 똑같은 상품을 가져와서 똑같이 판매를 하면 결국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패키징을 다르게 하든 구성품을 추가하든 옵션을 다르게 하든 어떻게든 남들과는 다른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상표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잘 필요성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판매를 오래 하실 생각이면 상표권은 필수입니다. 내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고 아이템 위너 문제에서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저도 이 꿀통 제품 하나면은 충분하겠다 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쿠팡은 경쟁자가 계속 들어오는 시장이에요. 좋은 상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을 쉽게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경쟁은 막을 수 없다. 대신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도 내 상품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막상 쿠팡 판매를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자잘한 문제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광고를 돌리려고 했는데 thumbnail 이미지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광고가 안 돌아갈 수도 있고요. 분명 어제까지 잘 돌아가던 광고가 오늘 갑자기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처에 재고가 있다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막상 품절이라고 연락이 오거나 배송이 늦어져서 품절인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고 저도 지금 사실 그렇긴 합니다. 통관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쿠팡 정책이 바뀌어서 갑자기 운영 방식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한 번만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계속 생깁니다. 계속. 그래서 사업을 안 해본 분들은 그냥 사업은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문제 해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몇 번 겪고 나면 처음에는 사실 크게 느껴졌던 문제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별거 아닌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약간 초연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또 해결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요. 결국 경험이 쌓인다는 건 문제를 안 겪는다는 게 아니라 같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8년 동안 셀러 일을 하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거든요. 내용 증명도 받아보고 경찰 조사도 받아보고 고객이랑 논쟁도 해보고 고비도 많이 쓰고 재고 문제도 겪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쨌거나 수익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것보다는 이번에도 또 해결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으시다 보면 쿠팡하지 말란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상품 하나 올리면 판매될 줄 알았고 좋은 상품 하나 찾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배울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씩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씩 실력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한 조급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처음부터 대박 상품을 찾으려고 하거나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면 오히려 배탈이 나기 쉽더라고요. 저도 그런 실수를 정말 많이 했고요. 대신 하나씩 배우고 하나씩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실제로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쿠팡 판매와 온라인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